자정이 다 된 시각 멈춰선 택시 안. 요금 결제를 마친 택시기사가 뒷좌석 승객에게 신용카드를 건넵니다. 그런데 승객이 갑자기 주먹으로 강하게 기사를 때립니다. 기사의 머리 쪽으로 손을 뻗기도 합니다. 폭행당한 택시기사는 강한 충격은 물론 두려움까지 느꼈습니다. 정확히 이쪽 턱뼈 쪽에 이쪽을 맞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예상 못했거든요. 갑자기 내릴 것 같았는데 갑자기 주먹이 날라오니까요. 무서운 거는 나중에 동영상을 확인했는데 웃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기사가 폭행을 피하려고 택시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린 가해 남성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남성은 뒷문이 열린 상태로 몇백 미터를 달렸고 이어 택시 안의 집기들을 부순 뒤 차에서 내려 달아났습니다. 카드 태국 이거를 뜯어서 버리고 공기청정기도 뜯어가지고 버리고 가다 보니까 이 가방이 없는 거예요. 화단 거기다가 이렇게 처박아놨더라고요. 이 남성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지점에서부터 약 300m를 직접 운전해 이 동물병원 앞에서 검거됐는데요. 택시기사의 가방은 이 화단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폭행을 당한 기사는 지금도 택시를 몰기가 두렵습니다. 3일 동안 그 주먹으로 맞은 부위가 너무 아파가지고 좀 치료도 받았거든요. 트라우마라고 하나요? 일을 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경찰은 가해 남성을 운전자 폭행과 기물파손,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고 음주운전 혐의만 검찰에 넘긴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절도 등의 혐의는 가해자가 조사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만취 상태로 마스크도 없이 택시에 탄 한 여성 승객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기사가 신고를 하자 급기야 폭행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출동한 경찰에게는 오히려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안 쓴 여성이 택시에 오릅니다. 택시기사 요구로 동행인 남성이 마스크를 사온 뒤에야 택시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경기도 시흥까지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 그런데 승객들이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더니 택시가 느리다고 비아냥대기 시작합니다. 나 지금 참고 있어. 야, 진짜 여성 승객은 대꾸하지 않는 기사를 치더니 아니 건들지는 마세요, 형님. 자신이 성전환자라서 무시한다고 억지를 쓰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나 트랜스 젠더라고 무시하는 거야? 죄송한데 더 못 갈 것 같아요, 여기. 그래야지 말고 가. 우리 여기서 헤어져. 내가 욕 먹으려고 택시하는 건 아니죠? 그걸 감수하고 택시를 하는 거야. 아니야. 택시기사가 차를 요금소 앞 갓길에 세운 뒤 경찰에 신고하자 여성은 운전석에 팔을 뻗고 휴대전화를 뺏으려 시도합니다. 머리카락이나 안경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잡아당깁니다. 뒤질래? 야, 나 칼이 너 밴데기 한번 칼 맞아줄래? 급기야 경찰에게 택시기사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휘둘렀다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야, 금천 요금 준대요. 아, 저를. 빨리 와주세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기사와 승객을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택시기사는 이후 낮에만 택시를 몰고 있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부스럭 소리만 나도 불안한 거예요. 혹시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자신이 성추행 피해자라고 소리치던 여성은 감기에 걸렸다는 등의 이유로 한 달 반째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혐의는 물론 성추행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운전 중 폭행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들어놨지만 보험사는 성추행 수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억울하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갑자기 날벼락 맞는 것도 아니고. 경찰은 처벌이 무거운 운전자 폭행 혐의로 이 여성에 대해 재차 출석을 요구한 뒤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어젯밤 서울 서초구의 한 사거리에서 흰색 택시가 빠른 속도로 좌회전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인도를 걸치더니 곧바로 핸들을 꺾어 중앙분리대를 치받습니다. 폭주하듯 달리던 택시는 건너편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꺾어져가지고 중앙선 그 가들이 막는 걸 그걸 박았어요. 붕 소리 나면서 그냥 건너편 그 가로등하고 나무 있는데 거기다가 들이박았어요. 차량이 들이받은 가로등은 현재 철거된 상태인데요. 그 주변으로는 차량 파편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몬 운전자는 기사가 아니라 만취 상태의 승객이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약 40분 전 상황입니다. 택시 뒷좌석에 있던 승객이 갑자기 운전석 쪽으로 넘어옵니다. 바깥에 있던 택시기사가 깜짝 놀라 막아보려 하지만 승객은 막무가내입니다. 운전석에 앉은 승객은 기사에게 주먹질까지 하며 창문을 닫은 뒤 그대로 출발해버렸습니다. 앞서 택시기사는 이 승객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승객이 택시를 훔쳐 달아난 겁니다. 비슷한 사건은 최근 급증 추세입니다. 택시와 버스, 대리기사를 포함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2019년 2,500여 건에서 2년 만에 4,200건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밤운전, 특히 취객 트라우마가 있다는 기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맞아본 적이 있어요. 밤에 택시 운전하기 좀 무섭거나 그러진 근데 않으셨어요? 그런 건 좀 있죠. 밤에는 이제 주로 더 조심하는데 술을 많이 채신 분들을 보면 네. 사실 꺼리게 되죠. 택시기사 보호를 위한 차단벽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지만 여전히 지자체 재량에 맡겨져 있어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기사들은 거의 다 100% 하죠. 하고 싶어 하죠. 아무래도 택시라는 직업이 그렇잖아요. 뭔가 이 좁은 상태에서. 택시에 112 자동신고 시스템을 장착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도 경찰과의 협의가 지연돼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